2019년 1회 전력공학 또 21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전선로의 역률 개선에 따른 효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그랬네요. 역률 개선, 코사인 세타를 1에 가깝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전력 손실은 이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역률이 증가하면 전력 손실도 감소하게 되는 그런 또 특징이 있죠. 그리고 역률을 개선하게 되면 유효 전력 여유분이 생겨서 설비의 이용률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전압 강화도 루트 3i의 r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죠. 그러면 얘가 올라갈수록 이 사인 세타는 내려가서 이 값이 적어지죠. 그래서 리액턴스 분을 보상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압 강화도 감소하는 아주 좋은 점이 있죠. 그래서 전력 손실 경감, 전압 강화가 감소하고요. 또 설비의 이용률도 향상되지만 절연하고는 큰 상관은 없죠. 4번이 답입니다. 22번 보호개전기의 반환시, 정환시 특성을 물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순환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동작 시간에 바로 이렇게 동작하는 것이 순환시였죠. 정환시는 문제가 동작 전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약간 시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생기는 것이 정환시였고요. 그다음에 반환시는 동작 전류가 작으면 늦게, 동작 전류가 클 때에는 빨리, 바로 이렇게 작용하는 이런 그래프를 갖고 있는 것이 반환시였죠.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반환시성 정환시는 작은 동작 전류에는 늦게, 그리고 큰 동작 전류에는 그 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반환시성 정환시 계전기는 출력 전류가 작으면 반환시성을 이루다가 출력 전류가 크면 이 정환시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환시 정환시의 특징은 4번이죠.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아지고, 또 어떤 전류 이상이 되면 동작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에서 동작하는 특성 4번을 나타내는 거죠. 23번 다중접지계 통해서 사용되는 재폐로 기능을 갖는 재폐로 기능, 일종의 차단기로서 과부하 또는 고장 전류가 흐르면 순시 동작하고 일정한 시간 후에는 자동적으로 닫히는 재표로 하는 보호기기 뭡니까? 다시 닫히는 거죠. 리클로즈, 다시 닫힌다. 그래서 리클로저 이렇게 얘기하죠. 2번이 답이죠. 그래서 리클로저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자동적으로 재투입 동작을 반복해서 순간적인 고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쓰이는 거다 그 얘기죠. 배전선로 보용 차단기 겸 개폐기이고요. 사고 검출 시에 고장 구간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여기선 리클로저 2번이 답이죠. 24번 켈빈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 켈빈 짠돌이 있죠. 짠돌이, 얘는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짠돌이 법칙이죠.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틸식이 이건 뭐였습니까?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결정하는 그런 식이었죠. 스틸식 이제 비교하면서 해봅시다. 얘는 그래서 뭐였습니까? 이때는 5.5 닭갈비집에 갔던 1인분에 0.6리터씩 주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펩시콜라를 100원만 내면 줍니다. 이거였죠. 여기는 킬로미터, 여기는 킬로와트, 전체적으로 또 킬로볼트, 이것을 단위로 갖는 식이 스틸식이었죠. 자, 켈빈은 짠돌이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 이겁니다. 4번이죠. 25번 수차에 캐비테이션 방지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캐비테이션 한번 다시 봅시다. 자, 공동현상이라고도 하고요. 유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흐를 때 이 러너의 날개면에 저압력 또는 진공 부분이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그걸 통해서 금속이 부식되고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출력 효율이 저하되는 현상이란 얘기죠. 대책으로는 특유 속도 너무 높게 하지 말고요. 흡출관, 이것도 유효 낙차를 크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그랬죠. 이걸 사용하지 말고 침식에 강한 재료, 그 다음에 과도한 부분부와 운전하지 말 것. 즉 어떤 특유 속도,
이런 것들을 너무 속도가 빠르지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방지책으로 틀린 것은 과부하 운전을 피하고 수차의 비속도 이것도 그렇죠. 속도의 비율이 있죠. 상대 속도 너무 크게 잡지 않고요. 침식에 강한 재료로 러너를 제작하고 1번이 옳지 않죠. 수두를 증대시킨다는 건 이게 속도 자체, 에너지를 더 증대시키는 거니까 캐비테이션을 더 증가시키게 되죠. 1번이 옳지 않죠. 26번 비접지식 삼상 송배전 계통에서 일선 지락 고장 시에 고장 전류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정전 용량은 뭐였냐. 그래서 이거 뭐 이론의 소리 살펴봤죠. 비접지식에서 결론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그때 지락 전류는 3J 오메가 C2가 됐던 거죠. 즉 여기에 대지와 이루는 정전 용량 이것이 이렇게 흐르는 통로를 보면 이 세 개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결국 이 그림을 연상하자 그랬었죠. 그래서 이게 세 개가 병렬이기 때문에 이거에 여기에 3J 오메가 여기에 CS 분의 대지전압 2가 이렇게 오면서 얘가 분자로 올라가면서 이 식이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정전 용량은 대지와 이루는 정전 용량 2번이었죠. 2번. 27번 한선 지락 시에 지락 전류가 가장 작은 송전 계통 이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데요. 마치 비접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가장 작은 것은 소리액터 접지입니다. 얘는 이 리액터와 그 정전 용량이 서로 병렬 공진을 이용해서 가장 적은 지락 전류가 만들어지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가장 많은 순서로 한번 나열해 보자면 직접 접지 당연히 가장 많이 흘러서 우리가 문제, 그쵸? 지락을 검출해내는 데는 좋지만 여러 가지 통신선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죠. 제일 작은 것은 소리액터 접지입니다. 그리고 그 앞단이 이제 비접지, 저항접지 이런 순서가 되어 있죠. 소리액터 접지가 병렬 공진을 이용한 방식을 통해서 지락 전류가 가장 적습니다. 28번 수전단을 단락한 경우 송전단에서 본 임피던스가 330 있죠. 수전단을 개방한 경우에 송전단에서 본 어드미턴스 여기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이 값이 그냥 주어졌네요. 그럴 때 특성 임피던스가 약 얼마냐 그랬는데 자 특성 임피던스 뭐였습니까? 루트 Y분의 Z 요꼴이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여기가 R 플러스 J 오메가 L 이렇게 되고 분모에는 컨덕턴스와 정전 용량 C였죠. 근데 이것이 보통 작기 때문에 무시되고 요거 약분돼 버리면서 대략 이것을 그렇죠. 루트 능 C분의 L 루트 능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특성 임피던스 Z를 지금 Z와 Y가 주어졌으니까요. 요 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특징 자체는 이 특성 임피던스는 이제 길이에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에 대입만 바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임피던스 330이죠. 그리고 어드미턴스 1.875에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주면 되겠네요.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419.52 정도가 나오고요. 가장 가까운 4번을 답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29번 임피던스 Z1, Z2, Z3를 그림과 같이 접속한 선로의 A쪽에서 전압파 2를 진행해 왔을 때 접속점 B에서 무반사로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그랬죠. 이제 무반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때로는 반사되기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반사되는 부분이 없기 위해서는 이 B점을 기준으로 이 전단의 임피던스와 이 뒷단의 임피던스가 서로 같을 때 무반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 반사계수라고 하는 것이 오고 있었죠. Z2 플러스 Z1 분의 Z2 마이너스 Z1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는 반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얘가 0이 돼 버리니까. 그리고 투과계수 뭐였습니까? 투가니까 투 있었죠. 투과계수 여기 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둘의
어떻게 보면 합성 임피던스 같아야 되니까요. Z1하고 요거 병렬로 봐야 되죠. 이 병렬일 때 요거 합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얘는 Z2분의 1분의 그쵸? Z3분의 1의 합분의 1 이것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의 우리가 합성 임피던스라고 할까요? Z라고 한다면 이것이 Z가 되니까 Z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지금 얘하고 같으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양변에 역수를 취해버리면 얘가 되죠. 얘 역수 취하면 얘가 되고 얘 역수 취하면 얘가 되니까 3번이 답이죠. 3번. 30번 송배전 선로에서 도체의 굵기는 같게 하고 도체 간의 간격을 크게 하면 도체의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이건 선간거리 D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인덕턴스 L 공식 있었잖아요. 0.05에 0.4605의 상용 로그죠. 로그 R분의 D 요거였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두고 그렇죠? 요거 선간거리를 크게 한다면 당연히 이 로그 값도 커지면서 L 값도 커지죠. 커진다가 답이 되죠. 1번이죠. 31번 저압 뱅킹 방식에서 저전압의 고장에 의해서 건전한 변압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되는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자, 파급이 된다는 얘기죠. 파급이 되는 현상. 그걸 우리가 캐스케이딩, 연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일을 뜻하는 거죠. 캐스케이딩. 그래서 저압 뱅킹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 간선에 접속된 2대 이상의 변압기의 저압 측을 이렇게 서로 상호 병렬로 구분 표주를 통해서 이렇게 병렬로 접속을 해서 부하의 융통성을 서로 확보하는 거죠. 얘가 모자랄 때 뭔가 여기서 좀 빌려주고 얘가 좀 모자라면 여기서 좀 빌려주고 하는 이런 융통성들을 확보하는 방식이 저압 뱅킹 방식으로서 전압 강화가 적고요. 전력 손실도 적고 플리커 경감이 되고 부하 증설에 대해서 역시 공급 탄력성을 갖게 되고요. 점점 하지만 이 캐스케이딩이라는 현상 때문에 어떤 곳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같이 파급이 돼서 다른 곳에서도 문제점이 번지는 현상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 현상을 우리가 캐스케이딩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32번 복도체 방식과 비교할 때 단도체 방식과 비교할 때 복도체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복도체 살펴봅시다. 도체 수가 한 상당 2개 이상인 그런 것을 우리가 복도체, 다도체 이렇게 얘기하고요. 전체적으로 안정도가 증가하고 코로나 발생도 억제하죠. 그리고 얘가 좀 벌어지다 보니까 C는 증가하죠. 역으로 L은 감소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송전 용량도 증가하고 하지만 C가 증가됐기 때문에 페란티 현상, 수전단 전압이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죠. 이걸 막기 위해서는 뭐 우리 불로 리액터 그렇죠? 불로 리액터를 설치하는 것도 기억을 해둬야죠. 분노가 생기면 패야 됩니다. 분노, 페란티는 분노 리액터. 그 다음 각 소도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대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서로 흡입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스페이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게 된다. 등가 반지름 공식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복도체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을 찾아라 그랬죠. 안정도가 증가하고요. 인덕턴스 감소하고 C는 증가한다고 그랬죠. 인덕턴스는 감소하고 송전 용량도 증가하게 되고요. 코로나 임계 전압이 감소한다. 코로나 발생이 적다는 얘기는 코로나 임계 전압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코로나가 발생하는 전압이 커졌다는 얘기는 높은 전압에서만 생기지 작은 전압에서는 잘 안 생긴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4번이 특징이 아닌 거죠. 코로나 발생이 억제된다는 얘기는 코로나 임계 전압이 커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4번이 답이네요. 33번 동일 전력을 동일 선간 전압, 동일 역률로 또 동일 거리에 보낼 때 사용하는 전선의 총 중량비가 같으면 3상 3선식일 때와 단상 2선식일 때의 전력 손실의 비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거 저랑 이론 강의하면서 이거는 사실상 외워야 된다. 중량비가 전력 손실의 비와 같다 그랬죠. 요거 그때 유도하면서 하는 것이 어떤 뒤에서 어떤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것들을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그다음에 삼상 4선식 이렇게 한 뒤에 얘를 일로 봤을 때죠. 단상 2선식을 일로 봤을 때 그때의 각각의 중량비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얘도 뭐 1분의 1로 본다면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1331, 1331. 1331의 중량비, 전력, 손실의 비, 뭐 전화번호라고 할까요? 그래서 1331에 여기도 뒤부터 또 3481, 3481, 1331에 3481 요거 좀 기억해 두자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삼상 3선식이 요 단상 2선식에 비해서의 중량비가 즉 전력 손실의 비가 4분의 3이 된다. 그 얘기죠. 뭐 이건 여러분들 외우는 방법 있으면 외워주시고요. 저는 뭐 옛날에 그렇게 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권해드리는 거고 1331에 3481, 1331에 3481 뭐 전화번호 같잖아요. 1331에 3481 그래서 4분의 3이 맞죠? 4분의 3 2번이 답입니다. 34번 총 낙차가 300m고요. 사용 수량이 Q죠. 20 세제곱미터/s인 수력 발전소의 발전기 출력 이것은 약 몇 킬로와트가 되겠는가? 발전기 효율을 수차 효율 각각 90과 98 주어져 있고요. 낙차는 총 낙차의 손실 낙차가 총 낙차의 6%라고 했으니까 96%만 우리가 사용해 주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되는 낙차는 300 곱하기 94%죠. 94%. 그래서 0.94가 총 낙차가 되는 거죠. H. 그래서 자 여기에서 출력 P 공식 한번 다시 써보면요. 뭐가 곱해줘야 됩니까? 9.8 곱해줘야 되죠. 그리고 H, Q의 각각의 효율, 수차 효율, 발전기 효율 이런 것들을 다 곱해주면 그것이 전체의 출력이 됐었죠. 그래서 9.8에다가 자 얘를 쓸 것이 아니라 이 조건 손실 낙차가 6%니까 실제로는 0.94를 곱해서 써야 되죠. 그래서 H 대신에 300 곱하기 0.94가 와야 되고요. Q 사용 수량이죠. 20이 되고요. 20. 그리고 수차 또 발전기에서의 각각 효율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또 0.9와 0.98을 곱해야 되는 거죠. 이걸 계산해 보니까 48749.9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 가장 가까운 답이 1번이죠. 1번입니다. 35번 성간전압이 154kV고요. 한 상당 임피던스가 8ohm이다. 그 얘기죠. 그럴 때 기준 용량을 100MVA로 한다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약 몇 퍼센트냐? 이건 퍼센트 임피던스의 공식을 사실 물은 거죠. 퍼센트 임피던스 어떻게 됩니까? 얘는 10V 제곱분의 ZP 이렇게 되죠. 10V 제곱분의 ZP. 그럴 때 여기 얘도 킬로볼트 단위를 꼭 써야 된다고 그랬고요. 얘도 킬로볼트 암페어, 그렇죠? 여기에서 킬로볼트 암페어 주어져 있으니까 킬로 단위를 써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10 곱하기 여기 선간전압 154 주어졌죠? 154 킬로라고 했기 때문에 154의 제곱 들어가면 되고요. 임피던스 8ohm이고 거기에 여기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로 해야 되는데 여긴 100메가볼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메가볼트는 킬로하고 비교해서는 얘가 10의 세제곱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꾸려면 100메가에서 얘는 10의 세제곱만 더 해주면 킬로가 되는 거죠. 이해 되시죠? 이거 단위 바뀌는 거. 자, 이거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3.37 정도가 나오네요. 답이 3번이 답이죠. 36번 송전선 중간에 전원이 없을 경우에 송전단의 전압을 다음이라고 한다. 수전단 전압 이 아래 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지금 얘는 송전단, 수전단, 전류 이렇게까지 알려줬는데요. 일단 이 자체는 이걸 표현한 거죠. 우리가 송전단 전압, 송전단 전류 그것과 수전단 전류 사이에 이런 사단자 정수 이용해서 그렇죠? 여기가 수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류 이렇게 되겠죠. 이 관계일 때 여기를 지금 A, B, C, D 지금 이렇게 표현한 식을 지금 여기 행렬식으로 얘랑 곱한 것이 EAR 요거죠. AAR 또 얘랑 곱한 것이 BIR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전류 자체를 구할 때도 뭐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때 이 식으로부터 자 요거 ER 요거를 여러분들 구하라고 그랬죠. 요거를 우리가 식으로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역행렬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즉 요 식에 관한 것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이용해 봅시다. 역행렬은 뭐냐면 지금 요거에 관한 식만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쪽으로 옮겨지면 좋잖아요. 근데 행렬 자체는 이쪽 왼쪽에 요 행렬에 자 똑같은 행렬에 아이고 좀 작게 해서 역행렬을 이쪽에 곱해버립니다. 여기도 그 행렬의 역행렬을 이쪽에 곱해버리면 즉 여기 A, B, C, D가 있는 거죠. 여기도 이 A, B, C, D라는 행렬의 역행렬을 곱해버리면 원래 행렬과 역행렬이 곱해지면 이렇게 상쇄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 남는 것은 오른쪽에는 여기 ER과 IR만 남고요. 왼쪽이 얘가 된 거죠. 이걸 다시 이쪽을 왼쪽으로 해서 다시 써볼게요. 여기다가 ER과 IR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이거 바뀌면 안 되고 얘를 반드시 이쪽에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시 한번 CD의 인버스 역행렬이 되고요. 여기가 ES, IS 이렇게 됐죠. 이걸 구해주면 되는데 이거 역행렬 구하는 공식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여기 AD-BC가 여기 분모로 내려갑니다. AD-BC2분의 1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 둘인 자리를 바꾸고 얘네 둘은 부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D하고 A고 여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돼서 오른쪽은 ESIS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근데 우리는 여기 AD-BC가 얼마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쵸?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얘랑 곱해서 적어주면 이렇게 DES 마이너스 CIS 이것이 지금 우리 요걸 구하는 거니까요. 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IR도 구하라고 한다면 IR은 이제 얘랑 곱해야죠.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PES 또 플러스 AIS 이런 관계식이 얻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거를 우리가 찾아내면 되죠. DES 마이너스 CIS 여기서 실수를 했네요. 여기 그렇게 말은 해놓고 손은 지금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가 얘는 자리를 바꾸고 얘는 부호만 바꾸면 되는데 여기 자리 부호를 싹 바꿨네요. 자 말은 그렇게 원래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와야 됩니다. 여기서 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랑 곱하니까 DES 마이너스 BIS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BIS 이렇게 돼야 되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CES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AIS 이건 맞죠. 그러니까 요것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37번 이상전압의 파고값을 저감시켜서 전력 사용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자, 이상전압의 파고값을 확 낮춰버린다. 그 얘기죠.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이상전압을 확 낮춘다. 피레기죠. 피레기. 자, 피레기.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정상적인 전류를 흘려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뇌에 의해서 이런 이상전압이 훅 생기게 되면 이 피레기 LA를 통해서 얘가 슉 빠져나가면서 어느 전압 이하로 이렇게 낮춰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뒤로 정상적인 우리가 이 파형을 우리가 속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피레기는 이상전압이 내습했을 때 파고값을 이렇게 저감시켜서 이쪽에 있는 변압기 등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하고 뒤에 따라오는 이 정상적인 전류, 속류는 차단해야죠. 그리고 정상적 이쪽 흘려보내야죠. 그것을 우리가 피레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상전압의 파고값을 저감시켜서 전력 사용 설비를 보호하는 피레기 LA라고도 하죠. LA. 38번 배전반에 접속되어서 운전 중인 계기용 변압기 PT죠. 변류기 CT 2차 측 회로를 점검할 때 조치사항으로 아닌 것은 자 무엇을 개방시키고 단락하느냐 이거 뭐 개념에서 같이 살펴봤지만 계기용 변압기는 얘는 개방을 하고요. 그렇죠? 개방을 하고 계기용 변류기 CT는 얘는 단락을 했었죠. 그래서 PT 뭐 포텐셜 트랜스포머 이렇게 얘기하고요. 역시 2차 측 전압은 110으로 정해져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고전압을 저산압으로 변성을 해서
배전반에 특정 계기나 보호 계정기에 전원을 공급하는데 점검 시에 반드시 이 책 측을 개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피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죠. 개피 이렇게 기억하고요. PT 기호를 뭐 이렇게 써서 전압계 이렇게 보내준다고 그랬죠. CT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해서 배전반에 특정 계기나 보호 계정기에 전원 공급을 하게 되고요. 차단기 트립 코일의 전원으로도 쓰게 되는데 2차 측 전류는 5A로 정해져 있다 그랬었죠. 그리고 점검할 때는 2차 측을 단락, 개피, 여기는 CT는 단락 이거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옳은 것을 고르자면 CT를 단락한다 맞죠? PT는 어떻게 됩니까? PT는 개방을 하는 거죠. 개방, 개피 1번이 답입니다. 39번 비접지 계통의 지락사고 시 계전기에 영상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자, 영상 전류 그러면 일단 ZCT가 생각나야죠. 전류 CT 영상 전류 제로 페이지 ZCT가 바로 영상 전류고요. 영상 전압을 공급하는 것은 GPT 그건 그때는 GPT입니다. 여기에서는 계전기에 영상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것 ZCT 3번이 답이죠. 3번. 40번 변전소의 가스 차단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는 가스 차단기 GCB가 되는 거죠. 얘는 SF6 육불화황을 이용해서 차단하는 거죠. 육불화황은 워낙이 대부분 아주 뭐 완벽한 가스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정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 가스 차단기 GCB 한번 살펴보면요. SF6를 사용하고 소형화가 가능하고요. 밀폐형으로서 배기 소음이 없다는 또 장점, 또 보수 점검이 용이한 장점이 이 가스 차단기의 특징이죠. 그래서 거의 완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거리 차단에 유리하지 못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불연성으로 화재 위험성이 적고 특구압 계통의 차단기로 많이 쓰고 그렇죠. 변전소에서도 많이 쓴다는 얘기죠. 이상전압 발생이 적고 절연 회복이 우수하다. 1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살펴봤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